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생신날에 신우 싸대기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2년이 되어가는 여자예요. 좀 늦게 결혼했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결혼했다가 아들 둘 낳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인상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똑똑하게 하는 것 같아서 호감이 생기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진짜 성질이 개 같다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신우 빼고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되게 점잖고 사람이 배려심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주변 평판도 좋고 나름 능력도 있어서 승진도 빠른 편이고요. 같은 은행 다니는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났는데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 성격을 보고는 왜 남편이 이렇게 자랐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허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거의 제가 케어를 좀 하면서 지냅니다. 다른 집에서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요즘 세상에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은 보기 드물다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주니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첫 만남 때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시아버지도 틈틈이 친정엄마 허리에 좋은 음식이나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찾아서 보내주시고 한약재도 지어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나 잘해주시니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오가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면서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원래 이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 시어머니들이 아들네 집에 스스럼 없이 오시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반찬을 집 앞에 두고 가시는 때에는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해도 저희 부부가 불편할까봐 됐다면서 금방 가시곤 했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당신 젊을 때랑 시대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를 테니 되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라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려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런 태도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여름 휴가 때 맞춰서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셔야 했던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는 빨리 가보시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저희에게 100만 원을 보내시더라고요. 펜션 예약하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어 미안하다면서 너희끼리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시집 잘 갔다고 해요.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속으로 100번 공감을 하고 솔직히 우쭐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진짜 복이다 싶어서요. 근데 딱 하나 제가 고민인 건 바로 임신입니다. 저 사실 지난달에 유산을 했거든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계획하고 여러 시도들을 해봤는데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의사 선생님 말 따라서 관리도 잘해서 겨우 임신을 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다 보니 진짜 조심히 생활을 했는데도 유산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엉엉 울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친정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와서는 저를 먹이시는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는 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알리고 싶어서 남편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집에서 와이프가 맨날 울고만 있으니까 남편도 답답했는지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나 봐요. 솔직히 시댁에서 알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한 것도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알게 되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저희 집에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은 한약을 지어와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산을 한 것도 아이가 몸 밖으로 나온 거니 출산을 한 것과 같다고 네 몸 관리에만 신경을 쓰라면서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그때 정말 속에 있던 것까지 다 끌어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시댁에서 딸년이 팔자가 드세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욕을 하고 집에 제사가 한 해에 5번이 있는데 그걸 혼자서 다 하셨다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그 고생을 해도 한 번을 고생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서러우셨던 것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며느리를 얻으면 정말 딸처럼 잘해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만 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집안 제세도 다 없애버리고 고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으니 너희 부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이미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내 딸이니까 편하게 마음 먹고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강해졌고 몸만 나으면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 좀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우가 이사 오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우가 원래는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는지 최근에 저희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살 때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연락할 일도 별로 없어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2달 전 이사 오고 난 뒤로부터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둘인데 저희 남편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삼촌으로서 조카들 선물이나 학비를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괜한 시비를 거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는 왜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 빨래를 돕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신우가 제 상황을 알 리가 없으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이야기만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요즘 것들은 결혼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지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면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굳이 남편에게 알리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누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누나에 대한 이미지는 사고뭉치, 고집불통, 고집스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안 되는데 미대 간다면서 집안 기둥뿌리를 다 뽑아놓고 대학 가서는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학사 경고 받아서 시부모님 속은 혼자 다 썩였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다 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그대로 옮기면 또 불난 집에 휘발유 붓기가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신우가 갑자기 주말에 마트 좀 같이 가야 하니까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몸도 안 좋고 별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뭐 할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말하는데 무슨 말대꾸를 그렇게 하냐며 아무 소리 말고 나오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냥 잠수 타버릴까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꼬투리 잡히는 꼴이 될까 해서 그냥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래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어딜 가면 꼭 남편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이 나가려고 하니 남편도 이상했나 봐요. 저에게 어딜 가냐고 묻길래 그냥 집 앞 산책이나 할까 해서 나간다고 둘러댔더니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이 더운 날씨에 나가서 기절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더니 남편은 제가 산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바로 무슨 일이 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은 다가오지 신우는 또 늦으면 지랄할 게 뻔하니까 그냥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장을 보자고 하니까 나가야지 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장은 무슨 장이냐면서 너한테 또 한 소리 하려고 괜히 부르는 것 같다. 내가 같이 가겠다 하면서 씩씩대는 거예요. 이럴수록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혼자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자기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주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면서 굳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매 간에 싸움이 생겨서 큰일이 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로 그냥 신우랑 서먹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마트 앞에 도착하니 선글라스를 착 끼고 차 안에 앉아있는 신우가 보였습니다.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면서 언제 오냐고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그냥 전화 받지 말라고 하고는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신우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해?
신우는 저랑 남편이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좀 당황했는지 남편에게 왜 같이 왔느냐고 하면서 크게 웃어댔고, 남편은 오랜만에 같이 장을 본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와 봤다고 했어요. 신우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니 저에게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신우랑 며느리가 같이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또 말해가지고 이게 뭐니?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는데 남자가 끼는 거 아니라면서 한마디 하고는 기분이 상했다면서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 내려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는 신우 가방을 뺏어서 들고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나를 잡았다 할 만큼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든 가만 안 둔다. 누나가 이 사람에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다면 그 마음 접고 그냥 살아라. 누나가 그동안 집안에서 문제 일으킨 게 얼만데 그거 다 내가 커버 쳐주고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우가 잘못했던 것들, 집에서 돈 가져다 썼던 것 하나하나 다 짚어가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솔직히 쪽팔려서라도 미안하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우 진짜 사상이 남다른 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네 돈이니? 부모님 돈이지. 그리고 남자는 빠지세요. 남편으로서 권리만 있는 줄 알겠지만 신우로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며느리가 싸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니? 와, 이 말을 듣고 진짜 세기의 미친년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었대요. 신우 이사할 때 안 도와줬던 거, 집들이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잘 안 먹었던 거, 그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던 거,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그때 유산하고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집들이도 안 가고 싶었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신우 너무 외로울까봐 힘이 되어줘야겠다 싶어서 간 거였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싶었던 거 다 참으면서 밥 한 그릇 비우려고 노력한 건데 사정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냅다 제가 미운 거였대요. 참 눈물이 다 나려는 걸 꾹 참고 듣고 있는데 글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혼낼 거라면서 오늘도 장을 보는 내내 하나하나 가르치려 했다. 짐도 직접 들어보게 하고 예의 있게 좀 배우라고 한 거였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저를 엄청나게 생각해주는 양 우쭐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유산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을 저지하고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신우는 싸가지 없는 게 말도 안 끝났는데 먼저 간다면서 그걸로도 전화해서 뭐라고 했지만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그 생각이 나서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하다가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을 텐데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화장도 하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랑 거봉이랑 가을에 두르실 스카프도 하나 사서 시댁에 갔어요. 가니까 신우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제게 이제 왔냐면서 빨리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걱정되었는지 주방에서 저를 돕고 있었고 신우는 옆에서 애가 놀아달라고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남편 식구니까 참아야지 싶기도 해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아서 잠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신우가 들어와서는 시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거봉을 좀 씻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도 안 드셔보신 걸 먹자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싸가지가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 했다 하니까 나는 시댁 어른이 아니냐면서 내 입은 주둥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시비를 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리고 있고 신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를 밀어서 구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뺨을 한 대 때릴까 말까 수십 번도 더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손에 장봐오신 것을 바닥에 팽개치고는 신우 앞으로 와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물었고, 신우는 엄마, 이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잖아. 엄마 생일 선물로 거봉을 가져온 거니까 나는 손도 대지 말라는 식으로 화딱지가 안 나게 생겼어?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신우 뺨을 세게 갈겨버리더니 옆에 있는 싱크대에 설거지하려고 받아놓은 세제물을 신우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뭔데 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냐면서 얘가 지금 몸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상전 노릇이냐고 등짝을 계속 때리는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해서 사이다 마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네 동생 가정마저 파탄 내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그럴 거면 너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신우는 졸지에 쌍욕을 먹고 뺨을 맞은 게 억울했는지 엄마는 왜 딸한테 더 난리냐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머리를 쥐어박으며 네가 돈 까먹고 사고쳐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한 것도 모자라서 유산한 올케를 그렇게 못살게 굴면 되느냐고 하면서 생일이고 뭐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 가방을 현관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등을 떠밀어서 내쫓으셨죠. 신우는 애를 데리고 후다닥 나갔고 그 뒤로 저에게 죽일년 살릴년 욕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거 겉으로 허울만 좋고 속은 아무것도 없다. 빚만 지금 2억이 넘어서 돈 달라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건데 유산이고 뭐고 싹 다 끊어버리고 알아서 살라고 해버려야겠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우가 결혼 생활할 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엄청 늘렸다고 해요. 도박을 했거나 남자한테 뜯겼거나 했겠죠. 시어머니는 신우보다 제가 더 딸 같다고 하시며 신우는 자기가 잘 처리할 테니 마음 풀라고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신우를 만나서 앞으로 저에게 하는 걸 보고 사람 취급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셨나 봐요.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화가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섞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그냥 앞으로도 신우와 손절한 채로 살려고요. 그래도 개진상 같은 신우가 있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도 사건을 들으시고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년 집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꼴 같지도 않던 사람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우를 용서해야 한다?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우를 더 멀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러고 사는 신우가 이번 생에 안 바뀔 가망성이 크니까요.